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 박수 자꾸 받는 맛에 강의합니다. 사람은 그 자기를 나타내는 욕구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뭐 멋있는 거 사고 비싼 핸드백 사고 남자들은 오디오 비싼 거 사고 차 비싼 외제차 사면 아무도 안 봐주면 진짜 섭섭하지 않습니까? 포옹 내려고 그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현시요 남한테 인정받는 욕심이 다 본능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뭐 우리 사회가 발전이 안 되겠죠. 부자가 부자 티를 내야 그 사회가 발전이 되죠. 그래서 뭐 어제 뭡니까 뭐 이재용 그 삼성 그 사람 잡혀들어 보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우리나라는 왜 참 부자를 적대시하는 그렇게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국에는 하고 우리나라는 좀 틀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재벌이 생기는 거 하고 또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인 제도가 잘 안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기록이 있죠. 이 짧은 시간에 세계 110위쯤 되는 나라가 지금 세계 한 15위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대단한 기적을 이룬 나라거든요. 그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 당대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서서히 부자가 되면 저 사람 원래 부자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순식간에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뭐 오늘 신문 보니까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길 서울대학의 그 사회학과 무슨 교수님 유명한 사회 교수님이 현대조선 그 현대 그 뭡니까 자동차 그 직원들 그걸 취재를 해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남을 따라가는 길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가지 않는 길을 해야 된다.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정신이 바뀌어져야 된다. 가지 않는 길. 현대자동차 사태라든지 뭐 노동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기가 글을 쓰는 게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맹치유신 때 일본이 근대화를 빨리 해가 발달이 됐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력 차가 월등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력 차가 엄청 컸습니다. 엄청 컸고 일본은 뭡니까 에도 시대 때도 엄청난 사회적인 인프라와 그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고 금방 발전할 수 있죠. 기초가 없는 사람이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 때만 해도 벌써 상당한 공업력이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일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발전하는 동기는요. 일본을 아주 카피를 잘했죠. 근데 일본을 카피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은 책에도 나오지만 전 세계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겠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일본 사람 잘하는 거 딱 보면 뭐 하는데 쟤들 쪽팔이 좀 하네. 그 나도 조금만 하면 자들보다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김연아 같은 피겨 챔피언이죠. 사실 우리나라 피겨서 몇 명이 있습니까? 황무지인데 김연아를 하는 천재가 나가 순식간에 세계 1등을 해버리죠. 피아니스트도 조성진 아시죠? 네, 조성진도 쇼팽 콩쿠르이 대단하거든. 4년마다 한 번씩인데 올림픽이랑 똑같아요. 쇼팽 콩쿠르 그게 1등 해버렸잖아요.
일본에서는 쇼팽 콩쿠르에 입상한 사람이 우찌다라는 여자가 입상 한 5인가 그래 입상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쇼팽 콩쿠르에 한번 우승하는 게 소원인데 안 되죠. 일본이 그 쇼팽 콩쿠르에 엄청난 돈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쇼팽 콩쿠르 1등하는 사람 반드시 제일 먼저 일본에 와서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엄청난 국력을 기울여서 해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이 못해요. 그렇죠. 아사다마오는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김연아한테 게임도 안 되죠. 그런 거 보면 왜 그러면 한국 사람이 머리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러고 일본 사람이 했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지를 안 해요. 독일 사람,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있으면 야 저걸 어떻게 안 할까 지 일본 사람 했는 거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화학공업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밀어붙였거든요. 왜 밀어붙였느냐? 다 반대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일본에 있었거든요. 가봤거든. 일본을 알거든요. 만주 역사에서 졸업하고 일본 역사 6개월간 이제 우리나라 말하자면 3사 나오고 난 뒤에 역사에와 파견 교육하는 거 똑같이요. 만주 역사에서 우동생대가 일본 역사에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 당시 일본 역사는 초 엘리트들이 일본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육사교장이 박정희 대통령 보고 굉장히 놀랬죠. 이렇게 잘하는 우수한 학생이 조선인이 있다고 이런 정도로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역사 가보니까 아 일본 애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느꼈죠. 그리고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일본을 잘 알죠. 그래서 일본 애들 별거 아니다. 우리도 하면 금방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저쪽에 정조희 회장님도 그렇고 많은 우리 그 당시에 산업화시대 분들은 일본을 부러워했지만 무서워하지를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한국 사람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잽싸게 거의 특미까지 따라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새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남을 뺏겨 가지고 하는 건 후발주자는 쉽지만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나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의사로서 이래 보여 학생들 이제 가르쳐 보니까 요번에 경북이 돼서 학생들 자질이 굉장히 웃어요. 정말 웃어요. 우리 때보다 더 웃어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 교육이 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우리 경북대학 교육도 너무 좀 틀에 박혔고 교육을 바꿔야 된다. 교육을 바꿔야 된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대구에서 그 했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 자료를 먼저 줬어요. PPT를. 걔들 PPT 봐도 뭘 알겠어요. 일단 PPT를 한번 보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뭐를 주느냐 하면 그 PPT 자료 가지고 내가 강의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발표할 학생들이 이제 자기 발표할 걸 유튜브로 보죠. 그래서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딱 발표를 우리 이제 8명을 시켜보니까 다른 개인차가 많이 나요. 그대로 하는 애가 학생이 있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보면 알거든요. 내가 본 슬라이드를 그대로 하는 학생이 있고 그걸 조금 더 틀리더 옳든 자기 생각을 이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 김정은이라고 아십니까? 김정은 모르죠? 인터넷 김정은 쳐보십시오. 그 사람 강의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대 심리학과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하고 철학 대부로 독일에 유학 갔는데 처음에 이제 독일어 교수를 또 만났대요. 독일어 교수를 만났더니
독일 면담을 하잖아. 학생하고 면담하는데 그래 네가 여기 독일 왔는데 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왔느냐 이래부터 나는 그냥 심리학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생각 멍하죠 교수. 그 다음에 그래 당신 자네가 뭐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 계속 묻는 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완전히 돌았죠. 완전히 뭐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 공부하는 게 틀려. 한국 학생 도서관에서 책을 내놓고 참고서 내고 노트에다 메모리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래 우리 공부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암기하잖아요. 독일 학생들을 보니까 전부 다 독일은 도서관에서 이래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종이 그 노트에다 적는 게 아니고 펀칭하는 게 뭡니까 그 종이 작은 종이 왜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책을 보고 뭐 적들 카드에다가 예 그렇죠. 그럼 카드를 전부 다 카드에다가 책 보면서 카드에다 뭘 적고 그러더래요. 그럼 저는 뭐 하는가 싶었더니 카드 열심히 그 카드를 다 또 분류하고 정리해가지고 그걸 쓰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문방구 가면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카드 보관함, 카드 펀치 이런 게 많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 먼저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제가 그 카드를 이제 분류를 하고 또 이제 또 차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노트에는 그 기능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애들 보면 공부도 우리보다 공부 훨씬 적게 하더라고요. 공부도 우리보다. 그런데 애들 1학년 대학 1학년 보면 멍청한데 나중에 대학원 가서는 우리보다 훨씬 그 공부를 하면서 늘 어떻게 우리는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데 야들은 이걸 처음에는 이제 레퍼런스나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남이 발표할 때 내가 그거를 볼 때 자기 생각을 어떻게 잘 발표하느냐 이게 훌륭한 학생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창의적 교육이죠. 그래서 창의라 창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던 걸 짜집기 하고 자기 생각을 조금씩 이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이제 거꾸로 교육, 프리프드 러닝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재를 미리 주고 학생이 발표하는 거. 그리고 학생이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말하면 이제 칭찬해주고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토론이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는 토론이 아니고 싸움이거든요. 그게 안 돼. 그리고 말을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사람은 안 배웠거든요. 그 이제 그리스나 로마 지금 수사학 그런 게 있잖아요. 수사학, 레토릭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짧게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원 토론할 때도 어떤 사람이 의견할 때 10분씩 20분씩 하면 안 되죠. 3분 내로 아주 짧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반대되는 토론자가 상대를 그냥 이제 그 토론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짧게 해야죠. 길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면 그걸 이제 또 교수가 써머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라 할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창의성이 높거든요. 일본 사람보다 더 높아요. 내 친구가 이제 그 건설회사 해외 건설한 이제 감독을 했는데 건축가가 나는데 자기가 싱가포르에도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당시 우리나라 뭡니까 그 삼뭐 아파트 있죠. 그 삼풍 아파트 붕괴되고 그럴 때 싱가포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놀래 나자빠져. 아니 대한민국이 만든 건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대한민국 싱가포르에서 워낙 건물을 잘 지으니까 한국이 짓다 하면 하자가 없는데 왜 한국에서 건물이 무너지는지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부정부패가 없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냐면 건물을 딱 지으면 이제 방수를 공사를 했다 하면 공사한 인부 그 감독관에다가 건물 위에 옥상에다 물을 다 부어넣는답니다. 부어넣고
그 다음날 딱 와가지고 물이 딱 새면 다시 이거 다시 그리 뭐 얘들이 와가 그뭐 콜라 한 잔도 안 대접 안 받는데요. 그 정도로 첩부처럼 그래 한국 노무자하고 기술자를 일을 시켜보면 하고 외부하고 막 시켜보면 한국 노무자들은 1에서 10까지 공정을 하면 6까지는 되게 잘한대요. 6까지는 잘하다가 7부터는 창의성이 생겨가지고 꼭 7번을 해야 되느냐 7번을 빼고 8번을 하자 또는 7을 모디파이가 7-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좋게 말하면 창의성이 나쁘게 보면 장깨가 생기는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걸 굉장히 못 견디거든요. 모노토노스와 단조로운 일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시키면 막 죽으려 한답니다. 그 노무자들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딱 마치고 나면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한국 사람이 창의성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 기초를만 잘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창의성이 굉장히 많은 국민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4차 혁명에서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야 되죠. 규제를 다 풀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로서 뭐 굉장히 많이 나와. 가령 뭐 무인 자동차도 우리나라 뭐 하지 않나 도로교통법 뭐 오만 가지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도록 만들어놨잖아. 심지어 포켓몬도 뭐 하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지도를 안 주니까 그거래. 그렇지 않나요? 그럼 모든 것이 규제 못 하도록 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급한 거는 제일 시급한 거는 문교부를 없애고 공무원 숫자를 지금의 3분의 1로 만들고 이래 버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창의성이 능이죠. 우리나라 어사 세계 최고 아닙니까? 어설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리병원이나 외국 투자병원을 막습니까? 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전 세계 아시아의 의사들이 다 우리나라 의사 치료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쓸데없는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간 초음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간 초음파거든요. 오늘 일정은 우선 지금까지 비하는 강의를 한번 다 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에요. 우리 연속 모델이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펜딕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소화관 이때까지 배웠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전부 다 복습하고 아펜딕스는 죄송하지만 이 모델을 서로 누워가지고 모델이 되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소화관 초음파입니다. 소화관 초음파는 선생님들이 착하게 여기를 옛날에는 다 이랬으니까 소화관 초음파 아니 소화관이 무슨 초음파가 돼요? 위가 초음파 보여요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소관 초음파하고 다른 초음파의 차이점은 소관 초음파는 입문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소관 장기가 고정된 장기도 있지만 움직이는 장기도 많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소관에는 가스하고 대변이 채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두 가지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소관 초음파는 또 특징이 뭐냐면 정상일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소관이 늘어나거나 물이 채거나 백이 비유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잘 보여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 소관 초음파는 잘 안 보이는 건 정상이고 잘 보이면 이상이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잘 보이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캔할 때 쫙 한번 보다 그냥 잘 안 보여 그러면 패스죠. 근데 뭔가 뚜렷하게 보이면 이건 변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관 초음파 나중에 개원하시거나 뭐 봉제가 해보시면 간, 췌장 이 초음파보다 훨씬 소관 초음파 할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개원하면 환자도 어느 환자가 배 아프다는 환자가 많잖아요.
배 아프면 제일 먼저 초음파를 먼저 해야죠. 환자 히스토리 간단하게 듣고 피지컬 이제면 생략하고 초음파로 피지컬 이제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자 장점은 뭐냐면 피지컬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안 주죠. 그러나 소아관 초음파가 병 딱 발견하면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환자한테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고 딱 보면 병변이 나오면 그 사진을 환자한테 딱 보여주면서 여기 이런 병변이 있습니다. 그럼 애가 배가 아파 왔는데 딱 초음파가 메센테리 림프아데나이티스 딱 나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메센테리 림프아데나이티스 이것 때문에 애가 리커런트하게 라이트로 커다란 병이 보입니다. 꼭 하고 환자한테 돈 받으면 그거 안 내겠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죠. 물론 이제 작은 돈이죠. 고스톱으로 말하자면 피를 열심히 모으는 겁니다. 피를 모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환자하고 의사하고 굉장히 코리레이션이 좋아지죠. 우리가 환자를 보는데 이제 초음파로 잠시 이렇게 한번 보고 아프세요 하고 눌러보면 잘할 수가 있고 환자가 굉장히 좋아져. 그래서 실제로 소아관 초음파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돈도 되고 환자고 그게. 근데 소아관 초음파 입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소아관 초음파가 다른 장기 초음파도 훨씬 쉽습니다. 병이 단순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플 부위를 바로 갖다 대 가지고 초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연하게 아플 때는 우리 스크리닝 쭉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아관 스크리닝 하는 방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화부 종단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리버가 보이고 여기에 판크레아스 보이고 여기에 스토막이 이렇게 보입니다. 스토막이죠. 심화부 종단상. 그리고 요 밑에 이소파구스 보이죠. 요 식도가 보이고 위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프루브를 약간 오브라이트하게 하면 이렇게 위가 식도가 이렇게 위로 들어가는 이 식도의 장축 사이고 단축 사이고 여기 이제 위저부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화부 종단상 하면 스토막이 이렇게 엔트롬이 보이고 요 밑에 판크레아스 여기 위 전전부가 보입니다. 위전전부를 먼저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전전부가 가장 병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또 랜드마크로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프루브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위가 전전부가 이렇게 위체부가 하부가 보입니다. 위체부 하부가 장축사 단축사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루브를 다시 이제 이소파구스 쪽으로 옮기죠. 여기로 옮기면 스토막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GB가 보이고 여기 스토막에 엔트롬이 여기에 파이로스가 보이고 여기에 두오데널 벌브가 보입니다. 12장 구분은 아주 얇거든요. 얇아서 잘 안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GB하고 여기 파이로스 사이에 있습니다.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루브를 판크레아스 쪽으로 돌리면 우리가 늘 봤지 않습니까? 여기 SMV하고 게스트로두오데널 여기에 스토막에 세컨드 포션, 두오데넘의 세컨드 포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프루브를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랩터 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제주는 이렇게 제주는 예, 공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이동을 하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쭉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이동하면 이쪽에 라이트 소아스모스리 보이고 여기에 터미널 일리움이 보이고 터미널 일리움 보이고 여기에 라이트 일리아가트리가 보이고 여기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제 회장이 보이죠. 회장이 공장이 회장하고 공장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학대에 보면 공장은 이렇게 발볼라 커니벤터스 여기 좀 크지요. 그런데 회장은 발볼라 커니벤터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가 이제 아펜딕스를 관찰하게 됩니다. 아펜딕스는 나중에 아펜딕스 관찰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터미널 일리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펜딕스가 이렇게 기시하고 여기 시쿰이죠. 시쿰 터미널 일리움 여기 IC 발브 여기 라이소아스 머슬 여기 아펜딕스 이건 다시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센딩 콜론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어센딩 콜론 소아스 머슬 있고 어센딩 콜론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이고 여기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가 이렇게 있고 콜론이 하우스트라가 보이죠. 여기 하우스트라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트랜스버스 콜론 보입니다. 어센딩 콜론 픽스되어 있지만 트랜스버스 콜론은 무브를 하거든요. 이렇게 어센딩 콜론이 이렇게 있는데 어센딩 콜론 위치가 바라이벌합니다. 이 워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펠빅 캐비티까지 처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는 이제 종주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리버가 레프트 리버가 있고 여기에 스토막에 엔트룸이 보이고 엔트룸 밑에 이렇게 하우스가 보이죠. 여기 엔트룸 스토막이고 여기 T 콜론이죠. 그렇죠. 이렇게 장축을 하면 있죠. 이게 이제 엔트룸 밑에 T 콜론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트랜스버 디센딩 콜론 하행결장 보는데 하행결장은 상행결장은 전복부에 하지만 하행결장은 뒤쪽에서나 축부로 프로치게 됩니다. 이렇게 콜론이 이렇게 T 콜론 디센딩 콜론 요새는 이쪽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요새 환자들한테 많거든요. 그래서 디센딩 콜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콜론에서 랩소아스 머슬 이렇게 보면 랩소아스 머슬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이 랩소아스 머슬이죠. 이렇게 시그모이드 콜론 S 콜론 이거 랩소아스 머슬이 보인 소아스 머슬 요거 레프트 일리아가트리.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이쪽에 펠빅 캐비티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유리너리 브레드를 윈도로 해가지고 유리너리 브레드 여자인 경우는 여기 유트러스가 있고 그 밑에 렉툼이 이렇게 렉툼. 남자이면 프로스테이트. 그래서 장축상을 해보면 유리너리 브레드가 있고 유트러스가
요렇게 있고 밑에 렉툼이 요렇게 렉툼이 요렇게 보이죠. 남자인 경우는 프로스테이트겠죠. 남자인 경우는 유리너리 브레이드 있고 프로스테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렉툼 유리너리 브레이드가 있고 남자에는 이렇게 렉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스크리닝 하거든요. 근데 뭐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쭉 한번 씩 한번 보고 괜찮으면 끝입니다. 가다가 뭔가 이상했으면 자세히 봐야 되죠. 자꾸 연습하면 빠른 시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수 정파입니다. 충수는 정상 충수를 찾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환자 없을 때 이제 그 환자 조용할 때 이제 아주머니나 이런 거 상대로 앞에 노말 앞에를 찾는 걸 연습하고 노말 앞에가 정상인한테는 한 80%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8명 찾으면 이제 하산해도 되는 거죠. 이제 도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노말 아펜딕스는 이렇게 위치가 좀 브라이벌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앞에가 기시부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 C콤이고 여기 터미널 일리움이고 여기 젤미 콜로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소아스머스 가장 흔한 타입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와가 요렇게 터미널 일리움과 소아스 머슬 사이로 이렇게 가는 게 모스트 코먼입니다. 여기 리트로 일리아이라고 하죠. 리트로 여기 1번이 리트로 일리아 가장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펜딕스가 여기에 대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아펜딕스가 나오기는 여기서 다 똑같이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놈이 있습니다. 리트로 시칼이죠. 리트로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리트로 시칼. 그 다음에 또 아펜딕스가 나와가지고 일로 가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가 콜론 옆으로 따라가. 이렇게 가는 놈이 있습니다. 파라콜리칼이라고 합니다. 파라콜. 뭐 용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펜딕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와가 이렇게 크로스가 안테일리아가 있습니다. 안테일리아. 이쪽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리트로 일리아리 아니고 프리 일리아카기도 하고 일리아.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놈도 있습니다. 아펜딕스가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콜론하고 요 사이에 뒤로 이렇게 가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아펜딕스가 터미널 뒤쪽으로 가가 이렇게 이제 펠빅 이제 펠빅 캐비터로 쏙 빠지면서 여기 펠빅 아펜딕스가 있어요. 펠빅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펜딕스가 움직입니다. 이게 자체는 안 움직이지만 체위 변동이나 이렇게 하면 아펜딕스가 중력에서 떨어지거든요. 밑으로 시칼이 있다가 움직이면 밑으로 쳐지기도 하고 그렇게 위치가 픽세이션 사람이 그대로 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바뀌는 겁니다. 프리일리알이 있다가 밑으로 쳐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쪽에 리트로 일리알 찾아보고 없으면 여기로 프리일리알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리트로 시칼이 있는지 또는 이렇게 파라콜릭이 있는지 펠빅이 있는지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아펜딕스의 찾는 방법은 환자가 아프면
그 자리에 딱 갖다 대보면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아픈 범위가 넓거나 애매할 때는 우리가 이제 찾아 내려가는 거죠. 근데 포인트 텐더니스가 아니고 좀 아픈 범위가 넓을 때는 아펜딕스 사이즈도 아니고 다른 병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 내려가야 됩니다. 찾아 내려가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부터 찾죠. 이제 라이트 키드니를 찾고 그 라이트 키드니에서 내적에 이렇게 이제 콜론을 찾아 내려갑니다. 어센딩 콜론. 요걸 내려가는 목적은 여기 이제 뭘 찾는 콜론의 콜라이티스라든지 다이버티큐라이티스라든지 콜론 캔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를 보느냐 하면 여기 내려갈 때 보는 포인트가 첫째는 백이 두꺼워집니다. 백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백 주위에 염증이 있느냐, 프루이드가 더 고여 있느냐. 그 다음에는 내강 에코가 어떠냐. 어센딩 콜론은 안에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정상일 때는 솔리드하거든요. 내용물이 워터리하지만 이건 콜라이티스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끝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프로볼 여기까지 내려오면 콜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아스머스라고 만나죠. 소아스머스. 여기에서 이제 프로볼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터미널 일륨이고 여기 시쿰이고 여기에 라이소아스머스. 그렇죠. 여기에서 아펜딕스 기시하는 아펜딕스의 기시부를 찾습니다. 아펜딕스 버딩. 이제 여기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각도를 잘 조절해가 그 터미널 일륨의 포스테리어하고 소아스머슬 사이에 인게 있는 튜블러 스트라치 찾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하죠. 축구의 가장 멋있는 골은 장거리 슛에 통쾌하게 골대를 뚫는 것도 멋있지만 이제 골 문전에서 살짝 차가지고 골대하고 골키퍼하고 수비수 발 사이에 그 틈새로 살짝 밀어있는 더 좋은 공은 골키퍼가 손도 못 대고 그냥 공이 떼굴떼굴 구불러 들어가는 거. 그러면 골키퍼가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이 확 나는데 골키퍼가 점핑했는데 들어가면 골키퍼도 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뻔히 보면서 공이 들어가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 치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국 그 틈새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틈새를 찾아보면 소아스머슬 터미널이랑 포스테리어로 소아스머슬 사이에 이렇게 튜블러 스트럭처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튜블러 스트럭처 왼쪽까지 가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도를 끝까지 따라. 여기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나중에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펜딕스를 엔드까지 보면 아펜딕스에서 단축상을 봐야죠. 그래서 아펜딕 단축상은 어떻게 보면 라이소아스머슬이 보이고 여기 터미널 리움이 이렇게 보이고 라이소아스머슬 여기 아펜딕스가 이렇게 라운드 투 오발 라운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사이가 뭐냐면 이 사이가 바로 그 뇌종 아펜딕스거든. 그래서 아펜딕스를 우리가 찾을 때 반드시 두 사진이 세트로 여기 아펜딕스의 장축상, 단축상 이렇게 해야 이 아펜딕스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초음파에서 소화관 초음파의 꽃은 바로 아펜딕스거든.
아펜디스를 잘 찾느냐 못 찾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환자를 진단할 때 아펜디스를 놓치면 굉장히 환자한테 원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착각하죠. 아펜디사이티스는 뭐 쉬운 줄 아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환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를 찾아가 진단하는 것은 쉽지만 아펜디사이티스 아니다고 진단하는 것은 더럽지 않습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제 검사 그 기소 내용을 다 인정해가 유죄로 때리는 건 쉽지 않네. 근데 판사의 기소문을 보고 무죄라고 하려고 하면 검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했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걸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아펜디사이트를 아펜디스 있는 거는 쉽지만 아펜디스 아니라고 하려고 하면 정상 아펜디스를 찾아야 아펜디스 아니라고 증명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정상 아펜디스 찾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치고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지금까지 있는 걸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펜디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